감사합니다. 네, 어제와 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이제. 네, 제가 제 사무실에 세팅을 풀로 했습니다. 풀로 했기 때문에. 어제 오후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셨을 거고, 이제는, 네, 판다스를 오늘, 좀 찐으로 나가실 예정입니다. 찐으로 나가실 예정이고, 자, 그래서 일단은 어제 이어서 나가실 건데, 이 코랩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세요. 코랩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네, 지금 카메라가 조금 안 켜지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예, 그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반응을 봐야 돼요. 반응을 봐야 돼서, 여러분들이 눈빛이나 아니면은 이 표정이나 이렇게를 보면은 지금 제가 좀 빨리 나가고 있다. 혹은, 예, 잘 따라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 저도 벽 보고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얼굴 보고 또 아이 컨택 하면서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제가 어디 그 출강을 안 하고 제 사무실에서 하니까 잠을 또 푹 또 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랩이라고 해당하는 링크 눌러주시고요. 아마도 이 최근 사용 중에 5장이 있으실 거예요. 5장 열어주시면은 어제 공부했던 내용부터 진행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껐다가 키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했던 내용을 한번 쭉 볼게요. 쭉 봤더니 예, 우리 그 MPG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호출까지 하고 이 정보에 해당하는 것까지 그죠? 여기 include all 정도까지 했고 예, 요거 밑에 거가 이제 여기부터 4-2절부터는 다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PDF로 봤을 때는 사이즈 좀 줄일게요. 여기 사이즈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내려와서 PDF 페이지로는 자, 5-2절인 것 같습니다. 5-2절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가 잘 되셨으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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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설님은 봉인되어 있으시면은 알겠습니다. 네. 네, 상황이 안 되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상황이 잘 되시는데도 안 되시면은 내가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소통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하시고, 네, 박경민 전문님 감사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은 숫자 1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에 물을 좀 마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준비가 지금 되신 것 같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제 콜앱의 여러 기능들을 살펴봤고, 콜앱 중에서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자체가 요 따닥 하시면 텍스트셀에서 이 부분은 5-2라고 이렇게 바꿔내실 거고요. 뒤에를 이 부분을 변수 모양 바꾸기라고 할 거예요. 여기부터 좀 찐입니다. 진짜. 우리 판다스를 왜 배우는지 이제부터 느낌이 살살 올 거예요. 자, 변수명에 해당하는 거는요, 변수명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열 이름을 바꿀 거예요. 10명이라고 하죠. 10명에 해당하는 거 바꿔보실 건데, 이 10명에 해당하는 거 바꾸는 방법들이 이제 이 5-2번 챕터에서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변수명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데이터를 수월하게 다룰 수가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 뒤쪽에 한국복지 패널 데이터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 이 성별에 해당하는 게 H14 언더바 G3 그다음에 월급에 해당하는 게 P 1402 언더바 8AQ1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 10명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 건데 해당 도메인에 계신 분들만 이 의미를 알고 일반적인 분들은 이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이렇게 표로 우리가 작성한다고 했었죠. 요렇게요. 그죠? 이런 표로 작성을 하시는데, 이 표에다가 아마 H14 언더바 G3은 성별이다. 그 다음에 P 1402 언더바 8 AQ 1이 월급이다. 이렇게 써져 있겠지. 써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일반적인 변수명의 섹스라고 하는 게 성별, 그죠? 인컴에 해당하는 게 월급,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경하게 되면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분석할 때 빠르게 이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밑에 있는 거 이제 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그냥 다 지우고 깔끔하게 시작을 합시다. 오늘 다 지워버리시고. 자, 많이 했네요. 4장 많이 했고, 자 5-2절에 요 실습에 해당하는 거 당연히 어제처럼 선택하고 텍스트 눌러 주시고요. 자, 실습 변수명 바꾸기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컨트롤 A 하시고 T 2번, B 1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 띄어쓰기를 없애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셔서 Shift 엔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판다스에는요, 원본 데이터.점 리네임에 해당하는 변수명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리네임이라는 영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만 아시면은 이 파이썬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하죠. 그래서 일단은 변수명을 바꿔보실 건데 여기서도 본 것처럼 df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12개 이상짜리를 데이터 프레임, 여기도 나오네요. 변수 2개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PD 이거 하실 건데 위에서 아마 이런 구문이 있었을 거예요.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위쪽부터 쭉 다 실행을 했으면 이걸 따로 또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한번 지금 끊어가기 때문에 요 구문을 여러분들이 한번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처음 실행했죠. 자, 어제 껐고 다시 요 5장에 해당하는 파일을 켰기 때문에 다시 임대를 받았어요. 임대를 받고 이 임포트 구문이 잘 실행이 됐네요. 자, 실행이 끝났으면 pd.dataframe이라고 하셔서 자, 우리가 12개 이상짜리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실 건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이 브레이스 가루에 해당하는 딕셔너리 타입으로 만드셔야 된다. 거기에 키밸류에 해당하는 이 형태를 먼저 만드시라고 했어요. 형태를 만들고 쉼표.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복사를 하셔서 갖다가 집어넣죠. 그죠? 뒤에 쉼표 떼고 이 형태부터 만들어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키의 첫 번째 variable 1이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 variable 2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variable 1에 값에 해당하는 1, 2, 1 이렇게 이쁘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 3, 2 이렇게 하셔서 두 번째 변수, 그죠? 요 키값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 데이터 프레임을 어디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df 언더바 new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을 거고요. 자,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은 이 정렬이 잘 안 맞더라.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왼쪽 하시고 자, 백스페이스 하셔서 잠시 올렸다가 다시 내리시면은 이 정렬이 잘 맞는다라고 어제 또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df 언더바 new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죠. 담았기 때문에 자, 이 df 언더바 new를 찍어내는 방법, 그죠? 첫 번째 찍어내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변수명을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display라고 하는 걸 쓰시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display라고 하는 거는 이 판다스의 프린트 구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하나를 찍을 때는 그죠?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개를 찍어야 될 때는요. 디스플레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지 아마 뒤에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변수명을 바꾸기 위해서 변수명 바꾼다는 얘기는 베리어블 1과 베리어블 2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바꾸겠다. 혹은 이거를 다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10명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려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1번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서요. 요거를 조금 추가를 할게요.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분석이 뭐 어떻게 보면은 알고 나면 쉬운데 그러기 전까지는요. 지금 제가 정리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컴퓨터 할 때는 정리가 그때그때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럼 머리가 꼬여요. 머리가 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가 잘 되네요. 그죠? 이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뭐예요? 샵 하나, 샵 두 개, 샵 3개. 그거에 따라서 이 토글 버튼이 동작을 하면서 폴더 트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2번에 해당하는 것도 똑같이 만들 거예요. 텍스트를 올려서 자 이렇게 2점 데이터 프레임 복사본 만들기 이렇게 했고요. 컨트롤 A 하셔서 샵을 3개, B 한번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만들어내시고요. 우리 컴퓨터에서는요, 이 원본에 해당하는 거는 잘 저장해 두시고, 이 원본을 복사를 하셔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거가 카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df underbar new라는 거, 위에서 지금 만들어낸 변수죠. 이 변수에다가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 원본 데이터를 복사를 하실 거예요. 복사 끝나신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를 어디다 넣자? df underbar new라는 변수에다 넣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df underbar new에 해당하는 거를 찍어내시면은 결과값은 당연히 동일해야 되겠죠. 복사본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 df underbar new에 df underbar row 카피를 하자. 라고 되어 있었죠. df underbar row가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이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를 해서 이 df underbar new라는 변수에 대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원본을 직접 사용하기보다 복사본으로 사용하는 거가 좋더라. 그죠? 그래,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뭐예요? 작업하다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가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그렇고 지금 음소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안 되네요. 아마도 제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운영하시는 분이 조금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명을 좀 바꿔볼 거예요. 변수의 이름을 좀 바꿔보실 건데요. 자, 텍스트를 하셔가지고 샵을 3개 하겠습니다. 3점 변수명 바꾸기 이렇게 하셔서 자 B 하셔서 이렇게 안 됐고 자 이렇게 하시면 변수명 바꾸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셨고요. 자 여기서 이제 미션에 해당하는 거네요. 복사본을 이제 만들어 내셨고요. df rena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더라. 함수 이거 원래 뭐 메소드로 불러야 되는데 그냥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변수명을 바꾸겠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걸 바꿀 거냐면은 이 베리어블 1하고 베리어블 2가 있는데 베리어블 2를 v2로 바꾸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rename 안에 컬럼즈의 옵션 그지? 요걸 통해서 이렇게 지금 바꾸네요. 이 old 기존에 있는 거를 new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 변수명 땡땡 새 변수명 이렇게 하시면은 변경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순서 이 우변부터 쓰셔야 돼요. 이거 쓴 거 아니고요. 이쪽 썼어요. 이쪽 쓴 거고요. 점 쓰시고 리네임에서요. 이 동그란 가로 요거는 뭐 메소드라고도 부르고 함수라고도 불러요. 그렇고 컬럼즈 하셔서 브레이스 가로로 자 베리어블 2에 해당하는 거를 v2로 바꾸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명들인데 그 중에 그 베리어블 2를
V2로 바꾸자. 이렇게 한 거를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원본에 다시 덮어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dfnew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결과값을 여기다 넣는다. 이게 대입 연산자죠. 맞아?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항상 어떤 과정 이후에 그 과정의 결과값을 이렇게 대입하는 과정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렇게 된 게 정상적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자. 라고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자, 이렇게 베리어블 2가 어떻게 돼 있어요? v2로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함수가 rename이라는 함수다. 라는 거죠. 자, rename 중에서도 우리 속성, 그죠? columns, 10명에 해당하는 거, old를 new로 바꿔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명을 바꿔보셨고요. 내려가자. 그러면은 이 원본에 해당하는 df row와 복사본에 해당하는 현재 수정을 했던 df new 두 개를 한꺼번에 출력을 해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 지금 비교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진짜 찍어보고 여러분들 느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df row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여기 new라고 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위에서. 잠깐만요. df row라고 돼 있는데 잘못했네. 그러면은 좀 바꾸고 올게요. 자, 바꾸고 오시면은 df row라고 다시 하시고 다 df row로 여기를 바꾸시면 되겠죠. 위쪽을 df row, 그죠? 다음에 여기도 df row, df new로 이제 해서 만들었으니까 2번까지는 df row,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주셔야 돼. 실행을 하시고 자, 다시 한번 df row 봤더니 그죠? 디스플레이로 잘 봤고 걔들을 카피해서 df new라는 데 넣고 그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리네임 했고 리네임 끝냈으니까 df row와 df new에 해당하는 거를 비교하자. 그죠? 이렇게 했더니 결과값에 해당하는 게 자, variable 2에서 v2로 바뀌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셨고, 자, 우리는 혼자서 해보기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네. 여러 개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혼자서 해보기에 해당하는 거는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진짜 혼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까지만 저랑 같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자마자 이런 문제를 바로바로 푸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요거 그대로 일단 저장하세요. 저장하시고 공부하는 방법,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PDF 일단 저장을 했고요. 얘를 복사본 하나를 더 만드세요. 복사본 하나를 더 만드세요. 만들어서요. 답이랑 같이 보세요. 그게 빨라요. 답이랑 같이 보셔가지고 자,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우리 지금 파일을 이렇게 지금 하나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은 복사본 하나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여기서 안 되나? 가서 해야 되나? 파일 위치 열기 하셔서 자, 지금 저도 이렇게 복사본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복사본 2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 개를 같이 여세요. 두 개를 같이 여시고 같이 열고 나면은 한쪽은 문제를 보시고 한쪽은 정답을 보세요. 이게 막히면 하기가 싫어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119페이지거든요. 위에 정답을 가세요, 이렇게. 정답을 가셔서 119페이지를 찾으세요. 정답에 해당하는 119페이지요. 그래서 빨리 할 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로바로 나는 똑똑해 하시면은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바로바로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배우시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정답을 펴놓고 했어요. 펴놓고 했고 지금 현재 상태가 115페이지. 자, 이게 115페이지입니다. 그죠? 115페이지고 거기에 대한 정답이 450페이지 PDF로는 우리 교재 페이지로는 446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조금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텍스트 이렇게 올려서 저번 시간 했어요. 혼자서 해보기 탑 3개 혼자서 해보기 하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일단 해보죠. 자, 두껍게 처리까지 먼저 하시고요. 하시고, 자, 이걸 할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좀 적어 놓을 거예요. 어떻게 적어 놓을 거냐면은, PDF 페이지를 먼저 적을 거예요. PDF가 빠르게 이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119페이지고요. 자, 정답에 해당하는 PDF 페이지는 4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450페이지가 뭐다? 정답이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검색하기가 편해요. 119페이지에 450페이지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고. 자, 그렇게 한 거를 이제는 문제를 적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단은 MPG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제 첫 번째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 여기부터 들어가 있어요. 자, MPG 데이터 변수명은 긴 단어를 짧게 줄인 축약어로 되어 있습니다. CTY, HWI는 도시연비와 고속도로 연비인데 변수명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쓰세요. 그죠? CTY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도시연비. 그 다음에 HWY에 해당하는 건 고속도로 연비. 이런 식으로 일단 쓰시고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내가 봐야 되는 것만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해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눈에 잘 보이게끔 B 처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두시면 눈에 좀 잘 보이실 거고요. 자,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Q1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딱 적어요. 자, 이 여기부터 문제다라는 거 Q1 이렇게 해서요. MPG 데이터를 불러와 복사본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도 두껍게 처리합시다. 자, 이렇게. 자, 하시고요. 여기다 푸시면 돼. 여기다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앞에서 했던 거요. 그죠? 여기 지금 방금 했어요. 방금 했는데 찐으로 꼭 필요한 코드들 있죠. 이거부터 먼저 해보세요. 판다스가 먼저 필요하고, 그죠? 판다스 먼저 필요하고, 자, 우리는 MPG 데이터 이거 쭉 위로 올라가세요. 쭉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 첫 번째쯤에 콜앱 코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MPG 자체가 콜앱의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셔야 돼. 그죠? 내가 공부를 한 번에 했었으면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는데 공부를 지금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위에서 돌리고 오셔도 되고 여기다 갖다 놓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할 대로 하시고요. 그거는 편할 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나 하시고 cd 명령어 위에서 또 가져오세요. cd 명령어 가져오셔서 이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실행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할 거고 이 판다스는 문제에서 필요하니까 조금 밑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자, 콜앱과 구글 드라이브 연동하시고 우리 꼭 필요한 판다스 호출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걸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번외니까 올려놓읍시다. 얘네들을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문제에 필요한 놈들만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넣으시고 자, 여기까지 준비가 잘 되셨으면 숫자 2 한번 눌러보실래요? 좋습니다. 갈게요. 그러면요. 우리가 방금 했어요. 방금 했는데 일단은 MPG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불러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불러오는 방법이 까먹었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리드 CSV예요. 그렇죠? 자, 어제 배우셨는데 갑자기 이거 불러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pd. read CSV. CSV 파일 가져올 거지? 이름은 우리가 경로 설정을 디폴트 경로를 잘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파일명을 입력하시면 돼요.
mpg.csv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mpg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고 정말 잘 가져오는지를 일단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이게 너무 길다 하시면 어제 배우셨던 헤드 통해서 이 정도만 보는 거죠. 여기까지 먼저 하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원본 데이터는 일단 잘 가져왔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미션,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이거죠. 요거예요. MPG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이었고 복사본 만드세요가 두 번째 미션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본을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MPG고 그거를 아까 이제 했던 것 중에 카피, 그지? 예, 우리가 복사본 만드실 때 카피한다고 했고요. 그거를 특정 변수에다 집어넣을 건데 변수명의 이름을 mpg new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잘 되는지 얘도 헤드를 붙여서 확인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잘 되시면 숫자 3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네. 어제 배웠던 거와 오늘 배웠던 것들의 믹스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내려갑니다. 내려오셔서 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여기서요, 그죠? 이거, 샵 3개 해놓으세요. 이래야 이게 잘 접혀요. 이게 편해요. 그죠?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샵 3개로 이거는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Q에 해당하는 문제들, 그죠?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 얘를 셀 복사를 할게요. 셀 복사, 컨트롤 V 하시면 밑에 붙을 거예요. 열리면서 붙어요. 그러면 얘를 Q2 이렇게 하셔서 서식도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또 써보도록 하죠. 복사본 데이터를 이용. 복사본 데이터 이용. 쓰자마자 우리 앞에서 했던 mpg new 같다 하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머릿속에 쏙 들어오시면 되고 자 해서 cty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할게 그냥 ct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wy는 자 하이웨이로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하이웨이 그죠? 이렇게로 수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죠? 쉽다 했다. 보자. 그래서 기존의 코드는 버리고, 그렇죠? 버리고 깔끔하게 시작할 건데, 아까 변수명 뭐라고 했지? 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서 가져오시면 돼요. mpg new라고 했지. 이렇게, 그지? 그렇게 했고요. 거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라고 돼 있네요. cty를 ct로, 그 다음에 hwy는 highway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죠? 키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복사본 데이터 이것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시면 좋겠네요. 자, 복사본 데이터는 현재 뭐다? mpg new다 이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cty를 ct로 바꿀 때 얘는 그죠? rename이라는 걸 썼어요. 리네임을 썼고요. 이 리네임 안에 그 문법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문법들이 보이고 있는데 문법들 중에 바꾸는 거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자, 컬럼즈라고 하는 거에 옵션이 있어요. 컬럼즈, 그죠? 컬럼즈에 해당하는 옵션. 이거는 뭐예요? 열들이란 뜻이고, 이 열들을 브레이스가로, 그죠? 첫 번째 문법이 뭐다? 올드예요, 올드. 첫 번째 문법이 올드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수가 있을지, 헷갈리니까 이거는 나중에 조금 공부 더 하시고 보세요. 여기에 뭐 이런 것들 컬럼즈 이거 나오긴 하거든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딱 지금 매칭되는 게 눈에 잘 안 보이시니까,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만 일단 공부할게요. 자, 이게는 올드예요, 올드. 자, 그래서 CTY에 해당하는 거를요. 심표였나요? 일단 해보세요.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여기까지 돌려보고 그거를 어떻게 했죠? 아까 여기다 담았어요. 그렇죠? 담고 하나만 일단 하세요. 하나만. 했더니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 안 나시면은 발품 팔아보세요. 발품 팔아보라는 얘기는 실행해보라는 얘기예요.
실행했더니 이렇게 C2와1이 C2로 바꾸면 여기 바뀌었네. 그렇죠? 잘 바뀌었고. 그러면 이거를 두 번 해야 되는지 한 방에 하실 수 있는지에 따라서 두 번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또 HWY에 해당하는 거를 하이웨이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되기는 할 건데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여기를 한번 또 보는 거죠. 그거 있나? 없네. 한 번에 하나씩 바꿨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 돼도 시도해봄.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만큼 떼서요. 여기 이렇게 하면 되나? 위에다가 붙이면 되나?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에러 안 났잖아. 에러 안 났네? 잘 되네요.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쉼표 찍고 뒤에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잘 되네요. 그죠? 그럼 된 거예요. 그죠? 정답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두 번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지만 뭐다? 붙이는 뒤에 찍고 이게 더 빠르죠. 네?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리네임을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자, 여기까지 잘 되시면 숫자 4 한번 입력해 보시죠. 괜찮죠? 하실만 하죠? 그러면 3번 가겠습니다. 3번도 닫아주신 다음에 셀 복사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3번으로 바꾸고 자, 뒤쪽에 문제를 우리가 입력을 할 건데요. 데이터 일부를 수정하여서 변수명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일부 하시고 해서 그죠? 네. 변수명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출력되어야 된다.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걸 캡처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걸 캡처를 하셔가지고 요거의 다음이죠. 자, 요 모양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텍스트 넣고 컨트롤 V Shift Enter. 그래서 모양을 보면서 요 모양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코드에서 작성을 하실 거예요. 한번 지우고 깔끔하게 코드에서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자,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 일부를 출력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일부를 봤더니 여기 0부터 4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림 참조를 했어요. 참조를 했더니 뭐부터 뭐까지다? 0부터 4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0부터 4까지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라고 하는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명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출력하시면 되는데 현재 변수명에 해당하는 거가요. 이게 뭐죠? mpg new에 해당하는 게 변수명이죠. 현재 mpg new 이렇게 하셔서 출력을 해야 된다. 출력 그냥 하시면 되는데 출력 구문 제가 디스플레이 한번 써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디스플레이 이걸 조합합니다. 이걸 조합할게요. 그래서 mpg new에 해당하는 변수 거기에 헤드라고 하는 걸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됨. 그죠? 똑같이 나온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볼게요. 요거에 요 부분에 시티와 하이웨이 지금 바뀌었죠? 시티와 하이웨이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그거를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달아서 확인하시면 결과물이 지금쯤 잘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나는 거, 그 다음에 교수님이 알려주신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풀어주시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결과물이 나와지네요. 그죠? 그래서 하실 때 그죠? 처음에 이 내용 배우기도 힘든데 이거 다 어떻게 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한번 공부하실 때는 뭘 하시면 돼요? 교재 있는 그대로 하시고 두 번째 공부하실 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끝판이 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제가 가르쳐드렸던 거, 교재에 없는 내용도 좀 있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이런 얘기, 이런 것들도 하셔서 지금처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 했네요. 그죠? 접어두시면 문서가 깔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접어두시면 되고, 얘네들을 한꺼번에 이제 하실 때 이 두 개로 바꾸세요. 두 개로 바꾸시면 얘네들 쏙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두 개로 바꿨습니다. 두 개로 바꿔서 혼자서 해보기 영역에 뭐가 있는 거예요? Q1, Q2, Q3에 해당하는 문제를 열면 문제의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자, 우리 리네임에 해당하는 거 한번 해보셨고요. 그 다음 챕터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 텍스트 하나 올릴게요. 텍스트 하나 올리시고 자, 샵 하나 하셔서 05-3장 파생 변수 만들기 하셔서 블럭 처리 B 띄어쓰기 없게끔 만들어 내시고요. 할게요. 자, 파생 변수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한마디로 지금 이름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열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파생 변수라고 합니다. 파생 변수. 자, 그래서 데이터에 들어있는 변수만 이용해서도 분석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들의 영어와 수학 점수의 평균, 그죠? 이런 새로운 열을 넣고 이 열에다가 이 두 개의 합해서 나눈 이 평균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생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생변수에 해당하는 거의 느낌을 우리가 캡처 상에 좀 넣어 놓고요. 자, 한마디로 이렇게 캡처를 하셔서 네, 다시 캡처 네, 이렇게 하셔서 자, 우리 파생 변수라고 하는 거가 이런 거죠. 그래서 넣고 Shift 엔터 하시면 요게 파생 변수. 새롭게 그죠? 새롭게 태어난 이 열, 그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 이제 설명을 써주자고 하면 이런 걸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데이터에 들어 있는 변수만 이용해서 분석할 수도 그죠? 있는데, 변수를 조합, 혹은 함수 이용. 이렇게 해서 세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변수 만들어 분석 가능. 이렇게 이제 쓰시다 보면서 조금의 커스터마이징을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하시고 밑에 보면은 이 내용이죠. 도합해 전구 평균 변수를 만들어서 분석 이거니까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써주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느낌이 조금 더 나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에 들어있는 변수만 이용해서 분석할 수도 있으나 변수 조합 함수를 이용해서 세 변수를 만들어서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이 변수만이고 이 우측에 있는 게 세 변수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겠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도입 실습 변수 조합해 파생 변수 만들기. 자, 두 개 하고 두껍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자, 들어갈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조합을 할 거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게 변수예요. 배리어블 1번, 배리어블 2번 이런 게 변수고 새롭게 만들어낸 걸 파생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생 변수는 새롭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파생 변수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변수. 우리 엑셀 기준으로 열입니다. 열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 두 개로 된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보실 겁니다. 러브리스. 그래서 td, 판다스.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대소문자 구분 잘 하셔서 쓰시고 동그란 가로, 브레이스 가로로 딕셔너리 타입을 만들 건데 첫 번째 변수명은 배리어블 1번이고요. 거기에 자, 대가로를 통해서 값 여러 개, 4, 3, 8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음에 쉼표 찍고 엔터. 자, 베리어블 2 만들어내시고 261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거를 df라고 하는 변수에 담습니다. 그래서 정렬 잘 한번 해주고, 자, 그렇게 했으면 df 찍어보세요. 그러면 결과물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이거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자, 내려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에 두 개의 변수를 더할 거예요. 더해서 바로 이렇게 쓰면 돼. df라고 하는 게 우리 이렇게 쓰는 게 지금 df죠. df고 df의 변수명에 해당하는 베리어블 실질적으로 10명이죠. 얘죠, 얘. 그 다음에 더하기 df에 베리어블 2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얘고요. 이렇게 하면은 4 더하기 2, 그 다음에 3 더하기 6, 8 더하기 1 각각 그죠? 각행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죠. 각행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합쳐요. 합쳐서 특정 영역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어떤 영역에? df에 variable underbar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이 variable 우측으로 variable sum이라고 하는 얘가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곳에 이 두 개의 합친 요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장이 잘 됐는지를 df를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은 variable sum에 해당하는 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 두 개를 합친 결과물이 이렇게 그죠?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variable 1과 variable 2 두 개의 변수값을 더한 variable sum에 해당하는 파생 변수가 만들어졌고 이 파생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원본에 적용이 돼서 그죠? 원본을 출력을 했을 때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이 대괄호를 붙여서 새로운 변수명을 입력 지금처럼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이 값 더한 거를 대입죠? 이 베리어블 썸에 대입하는 이런 구조죠. 그렇고 내려가서 그럼 평균에 해당하는 거 하나 더 만들어 보실 건데요. 평균에 해당하는 거는 베리어블 민이라는 이 파생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를 더한 거를 나눈 결과값을 대입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A 해서 복사를 하시고 컨트롤 V 해서 갖다 넣으시고 여기를 민이라고 바꿀 거예요. 얘는 통계에서는 평균에 해당하는 게 민입니다. 민이고 이거를 덧셈부터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로로 묶어요. 그래야지 덧셈부터 하고 나누기 2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된 거. 현재는 베리어블 썸에 해당하는 게 끝이었죠. 끝에 해당하는 열인데 자, 그 우측으로 베리어블 썸에 민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값이 나오더라. 항상 나눈 결과값은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컴퓨터의 한계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셨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다 하시면은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시죠. 자,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고 이 V실습은 현재 15분 다 돼가네요. 15분 다 돼가요. 그래서 우리 30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45분째 공부를 하셨고 네. 그래서 우리 15분 정도 쉬었다 갑니다. 그래서 9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자.